자, 12번 문제 복대리입니다. 자,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여러분 정말 잘합니다. 물어보면 다 본인 이름을 한다 그런다니까.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대리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대리를 우리는 뭐라 한다? 복대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권을 줍니다.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무슨 행위? 수권행위. 따라서 모든 복대리는 전부 다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 수권행위란 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본인의 대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입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유식하게 말하면 뭐라 그러게? 그렇습니다. 이 말 하는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야, 정말 공부 잘하기는 잘합니다. 자, 진짜 말 잘 못해요. 이게 잘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하니까? 대리인을 하니까 요 복임 행위는 뭐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대리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행위에서 선임된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대리행위가 나오면 안 돼요. 다음에 모든 대리는 복대리다. 다 임의대리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다음에 복대리가 선임됐다 해서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의 대리권 존재와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 소멸되고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가 동일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대리인이 이 병에게 대리권을 줄 때는 그 중에서 일부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일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뭘 초과할 수 없다?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게 복대리. 그리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인이 복임권이죠. 그 복임권과 책임. 이거는 여러분 이론이 아니고 뭐다? 그냥 법조문을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뭐하거나 승낙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라고 법조문 나와 있잖아요. 다만 선임 및 감독에 대해서 왜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본인이 치매 환자를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그 통지나 해임을 결의한 때 책임진다. 법정대리는 법조문에는 그렇게 돼요.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법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아무 제한이 없으니까 이걸 풀었으면 뭐라고?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고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겁니다. 법조문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으면 선임 및 감독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다음에 하나 더 볼 것. 이 복대리는 본인이나 혹은 제3자, 즉 상대방에 대해서 누구와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 이걸 외워야 돼요. 법조문 그걸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복대리는 본인과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딱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따라서 요 조문이 딱 있기 때문에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요 복대리나 대리인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똑같은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2번에 1번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번 임의대리는 부득이한 사정이나 본인이 성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3번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 및 감독 책임만 있다. 4번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번이 임의대리죠. 그런 겁니다. 자, 다음에 13번을 보면 3번을 보세요.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불성실함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결의한 때 아니면 책임이 없다. 맞죠? 4번이 묘하지 않습니까?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행위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다음에 5번 임의대리는 복대리행위에 대해서 원칙상 과실 책임을 진다. 선임 및 감독의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집니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은 누가 뜬다? 법정대리. 임의대리는 과실 책임, 법정대리는 무과실 책임. 그렇습니다. 14번이 이제 종합 문제인데 그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거의 대리권 범위를 넘었다. 자, 병은 복대리죠. 복대리도 딱 선임되고 나면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대리인과 동일하죠. 근데 대리인 지금 권한을 넘어서 했잖아. 그럼 본인이 뭐 할 수 있게? 추인한 거죠. 똑같습니다. 그냥 복대리나 대리나 똑같아요. 그냥 본인이 추인할 수 있습니다. 병이 복대리인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하였지만 그것이 을의 대리권 범위 내인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당연히 무권대리죠. 그냥 자기 대리권 범위를 넘으면 무권대리입니다. 본인이 뭐 하면 된다? 추인하면 되겠죠. 다음에 3번 을이 갑의 허락을 얻어 병을 승인한 경우 을이 사망해도 병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뭔 소리입니까? 소멸합니다. 무조건 대리권이 소멸되면 대리권도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4번 을이 갑의 지명에 따라 병을 선임했다. 을은 갑의 동의가 없으면 해임할 수 없다. 뭔 소리입니까? 동의 얻었다 할지라도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어 없어요? 좀 전에 여러분 동의를 얻어서 선임한 경우 오히려 불성실함을 알고 해임을 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진다니까. 그러니까 제때 해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본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5번 갑의 허락을 얻어 선임한 경우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러분 복대리의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이 너무 무조건 틀립니다. 무과실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선임 감독 책임지느냐 책임의 범위가 문제되지 책임 안 지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책임 안 진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15번은 본인에 해당되는 건 제가 뭐밖에 없다 했죠?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두 번 나온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소멸 사유는 언제 볼게요? 첫 번째, 본인이 두 번 나오느냐 살펴보고 두 번째 나올 거는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죠. 그러나 뭐는 아니다? 한정 후견 개시는 아니라고. 성년 후견 개시가 되지 한정 후견 개시는 아닙니다. 성년 후견 개시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거 두 개만 보면 됩니다.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은 거기에 보면 이것을 보세요.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허가 이런 건 없습니다. 다음에 니은 임의대리는 본인의 성난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맞지 않습니까? 다음에 리을을 보세요. 임의대리인 속료 사유는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 교인 개시 또는 뭐라고? 파산. 다음에 임의대리인의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의 경우로 한정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보면 다 맞는 것 같잖아요? 아니 지금 그 기억과 니은을 하는데 그래 이제 리을을 쭉 보면 한정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방금 말하는 거 다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뭐가 하나 더 추가돼야 된다? 수권의 철회. 그게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진 않겠죠. 예. 여러분 이 리을이 틀린 문장은 아니라니까 딱 맞다가 뒤에 뭐 때문에 틀렸다고? 한정된다. 그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안에 내용이 틀린 건 없어요. 자, 다음에 여기까지가 복대리인데 이런 복대리는 법조문만 외우면 되지 나머지는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 의의만 기억하면 되지 나머지는 다 법조문 문제예요. 그리고 요 의의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요 의의를 잘 기억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권대리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자, 무권대리랑 다른 요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 뭐만 없다? 대리권만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무권대리가 되기 위해서도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고 현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무권대리도 현명주의는 적용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리인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거래할 때 대리 문제가 발생하지, 대리인이라고 말 안 하는 사람과 거래하는데 무슨 대리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된다고? 네, 현명해야 됩니다. 현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현명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무건대리를 조금 더 살펴볼 것 같으면, 나는 갑의 대리인 어림이다 라고 말하는 자와 거래를 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없더라? 대리권 없더라. 그게 무건대리입니다. 그래서 갑의 대리인이라 칭한 을과 병사의 갑이 갖고 있던 예컨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분명히 현명했어,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병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겠죠. 나중에 보니까 뭐가 없더라? 대리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원래 이 매매 효과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본인한테 가야 되는데 대리권 없는 자가 행위를 하는데 그 효과가 본인에게 계속되면 안 되겠죠. 그럼 무효다. 땡! 그러면 좋은데 이거는 누구 입장이 이야기고? 본인이고 상대방은 또 보호해줘야 되겠죠. 상대방은 왜 대리권 없는 자하고 거래를 했겠냐? 뭔가 있다고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이익과 상대방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이 무건대리를 광의의 무건대리에서 책임을 분담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건대리는 무건대리지만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뭐가 있고 외관이 발생했고 그 외관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누가 책임져라? 본인 너가 책임지라는 무건대리가 무슨 대리? 그렇습니다. 표현대리고 그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 무건대리를 협의 무건대리를 하고 요 협의 무건대리도 확정 무효로 만들지 않고 본인에게 추인할 수 있는 여지를 이렇게 두는 겁니다. 다 지금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상대방. 그래서 표현대리는 무건대리다, 유건대리다. 항상 말하지만 표현대리는 무건대리입니다. 다만 누가 책임지는 무건대리다? 본인이 책임지는 무건대리입니다. 즉 표현대리가 돼서 본인이 책임진다 해서 유건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무건대리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대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무건대리와 뭐로 나눌 수 있다? 유건대리. 그럴 때 무건대리가 어디에 속한다? 표현대리는. 그래서 유건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표현대리는 오로지 누굴 보호하는 제도입니까? 그렇죠. 오로지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할 때 비로소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무슨 대리다? 그냥 무건대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란 표현대리인의 직접의 상대방만 말합니다. 따라서 그 상대방과 거래했던 제3자, 전득자 등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안 됩니다.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아까 말했지만 상대방이 주장할 때 비로소 문제되는 겁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무슨 대리다? 무건대리. 그럼 무건대리니까 본인이 그 효과를 받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그렇죠. 추인할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무건대리니까. 이거 자주 논의가 잘 기억해야 돼요. 본인은 주장 못합니다. 효과를 받고 싶으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말고 추인을 하면 됩니다. 이게 표현대리가 하는 거와 협의 무건대리. 왜 이렇게 구별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협의 무건대리를 봅니다. 협의 무건대리는 방금 말하듯이 협의 무건대리는 그 의의를 뭐라고 그러면 협의 무건대리입니까? 네거티브 합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무건대리를 뭐란다? 협의 무건대리. 이렇게 정의합니다.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 무건대리, 협의 무건대리 그럽니다. 그럼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본인이 책임질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땡! 그러면 되느냐? 방금 말하듯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본인은 자기한테 유리하다. 아니면 추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그럴 때는 사후라도 효력을 인정해 줄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추인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추인 안 할 수도 있죠. 추인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인하게 되면 이건 뭐로 바뀌는 겁니까? 추인하기 전까지는 이런 협의 무건대리니까 효력이 없죠?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다는 말을 두 마디로 줄이면 무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추인하게 되면 확정 유효로 바뀝니다. 그런데 유효로 바뀌는데 추인할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까? 소급해서 효력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소급표가 있다. 그러면 추인하기 전까지는 무효지만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니까 요 무효는 확정 유효가 아니고 그렇죠.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말합니다.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무리 묶건데리라도 본인이 뭐만 해주면 추인만 하면 효력이 있죠. 근데 추인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이라고? 본인 마음이죠. 그래서 추인할 거요 말 거요 말 수 있다? 최고하는 거죠. 이 최고는 뭘 불문하고 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하고 맞습니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요 셋 중에 하는 거 아닙니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표현 대리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비록 법률행위가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철회권이 가능한 겁니다. 철회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선의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뀐다? 확정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철회는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하는 거니까 추인한다면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한다면 추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인은 누가 하는 거라고? 본인이 하는 거죠.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에게. 이때 상대방은 그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요거하고는 다릅니다. 반드시 상대방에게 직접 해야 됩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대항하지는 못한다. 요거 사례 문제로 뒤에 나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비록 갑이 을에게 추인했다. 추인은 분명히 했죠? 근데 아직 상대방 병이 그 사실을 몰라. 그럼 추인 효과가 없으니까 여전히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추인 거절도 갑은 병에게 할 수 있고 을에게 할 수 있는데 추인 거절되면 뭐로 바뀐다? 확정 무효로 갑니다.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확정 무효입니다. 따라서 추인 거절한다면 철회할 수도 없고 최고할 수도 없습니다. 확정 무효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철회는 누구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하죠.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예? 본인에게 하겠죠. 자, 묶건드리기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다 그래요. 묶건드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다 묶건드리네 합니다. 본인한테 안 합니다. 야, 이 말미잘 11회 강귤 까민 놈아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뭐라고? 이 계약 없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거 누구한테 잘 기억해야 돼요. 추인하고 추인 거절하고 누구 마음입니까? 본인 마음이죠. 그럼 추인 거절도 자기 마음인데 못하는 경우가 있죠. 단 본인이 뭐하고? 사망하고 본인의 지위를 누가 상속받았다? 그렇죠. 대리인이 상속받았을 경우. 그럴 때는 신의 측 또는 건반원 의측상 추인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잔잔한 거 보면 추인할 때 추인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하다. 일부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추인은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소급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는 못한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출제되잖아.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됐다니까. 그런데도 매년 틀리는 사람은 틀리고 매년 맞추는 사람은 맞춥니다. 왜냐고? 수험생이 틀리니까. 이런 강사를 쪽집게 강사라고 그래. 아니 100% 나온다고 내가 이야기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성년이니까 알아서 맞춰야 되지. 안 그래? 그럼 딱 보면 1, 2, 3번 아니고 4, 5번에 답이 있다. 그것까지는 알게 됩니다. 이런 자 39번 추인 봅니다.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은 단독행위며 맞습니다. 묶건 때는 또는 상대방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상추 동면치해철입니다.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못 붙입니다. 2번 상대방은 추인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번 처음부터 적법한 대리행위 등과 같은 효력이 있다. 맞죠? 4번 추인 명시, 묵시, 서면, 묵시 다 가능합니다. 5번이 틀렸죠?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18번입니다. 근데 18번, 19번, 20번, 21번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걸 그냥 문제만 만들었지 살짝 내용이 똑같아요. 자, 18번에는 디귿을 보십시오.
무권 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이는 그 대리에 의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어 없어요? 방금 했잖아. 추이는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했습니다. 다음에 무권 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가 본인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즉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입니다. 추인하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미업 무권 대리행위 추인과 추인 거절업사 표시는 무권 대리행위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내가 있다고 맺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단독행위입니다. 여러분 원래 단독행위의 이 무권 대리는 무효지 효력이 없어요. 단독행위는 무권 대리 하면 안 돼요. 이제 제가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여러분 법조문에 있는 걸 외우면 되기 때문에 내가 따로 공부할 필요 없다는데 한번 봐봐요. 조금 무섭게 소리를 합니다. 갑과 병 사이에 갑이 갖고 있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대리인을 통해서 한 거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 매매 계약했어요. 근데 중도금은 받았는데 지금 잔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럼 갑은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채무불이행을 요로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까 말까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야, 저놈이 지금 돈을 안 주고 있는데 정말 해지할까 말까 고민스럽다. 그 말을 들은 친구 어리 그날 밤 병에게 전화를 합니다. 자, 병입니까? 예, 맞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갑의 대리인 어리입니다. 그럽니다. 지금 뭐라고 한다고? 갑의 대리인 어리가 아니 당신에게 그만 됐고 갑과 매매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잔금 안 줬죠? 안 줬습니다. 자, 계약 해지합니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병이 여보세요 그런데 뚜뚜뚜 벌써 끊어졌어. 이게 단독행위 무권대리라고. 대리권도 없이 뭐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팍 끊어졌다니까. 거기에 효력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무권대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예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단독행위 무권대리 원칙은 그냥 뭐라고?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외적으로 단독행위 무권대리함에 대해서 상대방의 뭘 얻었거나 동의를 얻었거나 상대방이 대리권을 다투지 않았다. 다투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동의 얻었다는 것은 이 병의 입장에서는 이 을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을의 뭘 얻었다고? 병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은 이 병의 입장에서는 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다투지 않았다는 것도 믿었다. 그럼 을에게 뭐가 있다고 믿었을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을 때는 유효가 아니고 비로소 뭐로 취급한다고? 이때 비로소 무권대리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말하고 준용하게 되어 있어요. 되겠습니까? 원칙은 효력이 있어 없어요?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거나 대리권 없음에 대해서 대리권을 다투지 않았을 때는 계약의 무권대리를 준용한다 되어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을 보십시오.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했다. 동의 얻었죠? 그럴 때는 무권대리로 취급하니까 본인은 이를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무권대리로 취급합니다. 아니면 원래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효력이 없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19번하고 21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대리권 없이 행위 능력자인 갑의 임의대리인으로서 행사하여 갑의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되어 있을 겁니다. 자, 1번 을이 위 계약에 따라 병에게 소유권이 전 등기해준 경우 갑은 병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죠. 본인이 갑이라니까. 그럼 무권대리는 무효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인하기 전까지는 무효입니다. 2번 을이 위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빠진 게 있죠. 지금 본인과 상대방은 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무권대리인이 뻔뻔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대리제도의 안정성을 위해서 무권대리인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지옵니다. 그래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 외에 우리 민법 몇 조 책임이 있다? 135조 책임이 있습니다. 요거는 누가 지는 책임? 무권대리인이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지는 책임인데 이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책임집니다. 어떤 책임을 진다? 본리대로 계약을 뭐 해주든지 이행해주든지 손해배상해주든지 선택은 누가 한다고?
그렇죠. 항상 나옵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 선택에 쫓아서 무조건 책임져야 됩니다.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을이 병과 묵건들이 하게 된 이유가 제3자 A의 서류 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됐다 할지라도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무조건 책임져야 됩니다.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책임집니다. 단, 요 책임지기 위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묵건대리인이 무슨 능력자여야 된다? 행위 능력자여야 됩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일 때는 책임지기 안 지게? 안 집니다. 물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야. 여러분 상대방의 악이면 두 놈이 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책임질 리가 없죠. 근데 지금 19번의 2번을 보니까 을이 위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을은 병에게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집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갑이 을의 묵건 대리행위를 알면서도 병에게 매대금을 청구해서 전부를 뭐했다? 수령했습니다. 수령했다는 것은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게 없게? 있다 없다? 있습니다. 대금을 수령한 것은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그냥 일단 봐봐요. 4번 갑이 을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더라도 병이 그 추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위계약은 처리할 수 없다. 맞아 틀려? 지금 갑이 누구한테 추인했습니까? 갑이 대리인에게 추인했죠. 그럼 대리인의 한 추인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몰랐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여전히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틀렸습니다. 5. 여러분 해설은 다 맞아. 해설은 다 맞는데 여기 해설 틀린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뭐만 틀렸다고? 번호만 틀린 겁니다. 이거 옹이 쓰니까 그런 겁니다. 답이 몇 번이라고? 4번입니다. 다음에 5번 갑의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소급하여 혈액이 생긴다. 그래서 요거 4번을 여러분 별표하고 외우세요. 요즘은 항상 누구한테 추인하냐면 꼭 묵건대리인에게 추인한 거 나옵니다. 항상 이때 추인합니다. 요즘은 절대로 상대방에게 직접 추인하는 거 잘 안 나와요. 항상 묵건대리인에게 추인합니다. 자, 그럴 때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은 똑같은 거니까 20번에 5번을 한번 보세요. 갑이 을의 묵건들에 대해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습니다. 이렇게 묵건들의 사실을 알고 장기간 방치한 것은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추인은 안 됩니다. 다음에 4번을 보십시오. 병이 적법하게 뭐였다? 처리했습니다. 처리한다면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게 또 3번 나오죠. 갑이 누구한테 추인했다고? 은에게 추인했잖아. 그럼 병은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근데 이거나 이 19번이나 20번이나 같은 말인데 문제만 조금 발견한 겁니다.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2번 갑이 을에게 추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도 계약 이행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않습니까? 2번이나 3번이나 같은 말입니다. 1번은 최고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발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등기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래야 됩니다. 거절한 것으로 보니까. 자, 다음에 21번입니다. 1번은 방금 했으니까 문제 없고, 다음에 2번, 좋아, 또 다시 한번 봅니다. 갑이 을의 대리행에 대해서 을에게 추인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또 누구한테 추인했습니까? 그렇죠. 갑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병에게는 추인 효력 주장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다음에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이게 이제 소급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을은 갑의 건물에 대해서 갑의 대리인 자격으로 대리권도 없이 하는 거죠. 대리행위를 합니다. 이 말은 현명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을에게 뭐가 없다고? 대리권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대리권 없이. 그러면 추인하면 소급표가 있죠. 근데 문제는 3번은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갑이 X 건물을 왜 했다? 정에게 매매한 겁니다. 그래서 정과 매매를 했어요.
나서 뭐 해줬다? 등기까지 다 넘겼습니다. 한 다음에 갑이 계약을 뭐 했다? 추인한 겁니다. 이렇게 추인했다니까. 그럼 추인하면 소급해서 효력이 있죠. 그렇지만 누구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니까 정은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4번은 했으니까 문제없고, 그게 참 5번은 답인데 말하기가 참 그렇죠. 뭐가 있어야 말을 하지. 답을 어떻게 5번을 찾느냐. 1, 2, 3, 4번이 답이 아니니까 5번이 답인 겁니다. 얼마나 좋은 문제인지 몰라, 이런 게. 병은 여러분 계약 체결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죠? 그러면 보나 갑은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알았을 경우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안 경우에도 아니 병은 을의 계약을 체결한 당시 을에게 대리권을 없음을 안 경우에도 여기 뒤가 뭐가 포함되어 있게? 갑이 추인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돼 안 돼? 안 경우 돼 있잖아. 악이면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니까. 안 경우에도 갑이 처리하기 전에는 갑이 추인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틀린 겁니다. 악이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1, 2, 3, 4번이 답입니다. 밑에가 잘렸습니다. 글씨가 왜 잘린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답은 5번이 맞습니다. 자, 똑같은 거 22번. 이게 이제 흔히 말하던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상속에 관해서 아예 독립된 문제로 나왔어요. 독립된 문제로 나오는데 이야기입니다. 갑의 대리나 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부의 부동산을 그 자가 대리권도 없이 매매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등기를 넘겨줬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따라서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확정 무효가 아니고 유동적 무효다. 그럼 본인은 뭐 하면 된다?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매매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본인이 추인 또는 추인 거절 중 하나를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어느 것도 행사하지 않고 그 말을 듣자마자 기가 막혀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무권대리인이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요 권리가 그대로 누구한테 온다고? 무권대리인 오잖아요. 그럴 때 이 무권대리인이 추인 거절하면 돼, 안 돼? 그럼 종전에 매매하고 난 다음에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추인 거절해서 무효를 만든다는 것은 종전에 자기 했던 행위와 모순되잖아. 그래서 금반원 또는 신의책상 추인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요거는 실제적 권리 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유효입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을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42페이지 2번입니다. 42페이지 2번. 갑의 아들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다음에 대리인으로 사칭해서 매매했습니다. 1번. 을이 갑을 상속하더라도 을은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다음에 2번. 을이 미성년자이더라도 을은 무권대리인 책임진다. 아까 내가 했지만 무권대리 책임은 항상 생의 능력자에만 책임집니다. 3번. 병명의로 이전 등기된 경우 갑의 추인이 없더라도 병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여 유효다.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에 사망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예 그럽니까? 사망하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 무조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이건 아직까지 이 등기는 무슨 등기? 무효입니다. 여전히 본인이 뭐 하기 전까지는 추인하기 전까지는 무효입니다. 지금 여기 사망했다는 말이 없다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아버지 다 죽이면 안 돼. 그럼 1번은 상속한 경우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병명의로 이전 등기된 경우 갑이 뭐 하지 않으면 추인하지 않으면 병명의 등기는 뭐라고? 무효. 그래야 됩니다. 다음에 4번. 을이 대리권을 정리하지 못하고 갑의 추인도 얻지 못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135조 책임입니다.
다음에 5번을 했죠. 최고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자, 23번은 최고는 뭘 불문하고 선악, 철에는 선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5번을 보십시오. 철회권을 행사하기 전에 먼저 최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철회와 최고는 그냥 선택하는 것이지 먼저 최고한 다음에 철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뜻입니다. 24번은 당연히 답은 뭐라고? 2번 고의과실이 아니고 무과실책임이라 했습니다. 무과실책임. 자, 여기서 하나 더 봅니다. 뒤에 나올 거니까. 135조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리권이 있어 없어요? 대리권이 있으면 당연히 뭐 책임이 대리권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못 해주지 않고 수인도 안 해줍니다. 두 번째,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표현대리도 안 되고, 상대방이 모두 하지 않는다? 철회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뭐로 바뀐다? 확정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만 남아있지 계약 이행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철회도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본인에게 책임 물을 사유도 없고 상대방 끝까지 계약을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누가 해줘야 된다고? 무건대리인이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 요게 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25번은 총합 문제입니다. 이제 무건대리인데 그 중에서 보면 2번을 보십시오.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건대리는 본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4번 일부 추인은 상대방 동의 없더라도 유효하라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아니 됩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표현대리 가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다시 표현대리 봅니다. 표현대리란 방금 말했죠. 대리권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그 외관을 믿은 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가지고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표현대리가 가든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 선의무과실이 돼요. 처음부터 대리권 없다는 걸 알아서 무슨 표현대리가 성립하겠습니까? 선의무과실이 된다. 여기서 이제 이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기책사유한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에? 본인의 기책사유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응? 잘 봐, 잘 봐. 없어. 표현들이 할 때마다 똑같이 쓰는구만. 표현들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니까. 이런 무과실 책임은 무조건 외워놔야 돼. 이것은 표현대리는 본인에게 기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는 책임이 아니고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는 무조건 본인에게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법정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과실상계를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입니다. 그러면 3가지 외에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니까 기책사유였다는 책임이 아니라니까 딱 그 3가지 규정된 사유만 책임집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꼭 몇 조 표현대리냐고 물어본다니까. 왜 물어보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책임을 안 진다니까. 그래서 135조 책임 아닙니까? 135조는 법정 책임이라니까. 그 법정 책임 표현대리는 첫 번째 몇 조? 125조입니다. 지금 125조 그래도 무슨 뜻인지 안다니까. 완전히 뭐 준법정인 아닙니까? 126조. 다음에 129조입니다. 이렇게 장족의 발전을 1월 달에 125조 그랬으면 내가 맞아 죽었을 거야. 그죠? 손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꼭 보면 뭐라고? 1월 달에 강의할 때 보면 뭐라고? 뭐 책이 너무 어렵다는 동, 그리고 선생님 강의가 너무 빠르다는 동,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모든 선생님한테 다 그렇게 크레임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 말이 빠른 것도 아니고 책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뭐냐고 물어보고 뭐라고? 채권이 뭐예요? 이런 사람도 뭐 있습니다. 채권이 뭐냐고. 갑자기 보면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채권이 뭐냐고 그럽니까? 그냥 채권인데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집이 매각됐다는 소리도 안 하고 집이 말하고 팔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사고 팔고 그러다가 이제는 뭐라고? 매매라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점점 이제 아는 겁니다. 요즘은 사고 팔고 그러면 이상하죠? 집을 팔았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집을 매각했다, 그러니 매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125조 표현 대리는 본인이 병에게 가서 아저씨 저희 아파트 사실 겁니까? 가격이 맞으면 사겠다. 좋아요. 제가 이 아파트 매매가는 일체의 대리권을 을에게 줬습니다. 대리권을 주는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그렇죠. 그 수권행위 하고 난 다음에 수권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 민법에는 뭐라고 했다? 표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이 있다는 걸 단순히 뭐 해준다? 통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관념의 통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통지를 받은 병이 을과 거래를 했습니다. 나중에 대리권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래도 본인 책임져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져야 되죠. 네가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고 말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입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에는 본인이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특정인에게 대리권을 수했다는 것을 뭐했다? 표시했다는 겁니다. 이때 상대방은 특정인도 되고 불특정 다수인도 된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표시 방법 아닙니까? 방법은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럴 때 반드시 대리권이나 대리인이나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사용을 무견 허락한 것도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명의 대요입니다. 타인에게 자기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 또는 승인하는 것은 대리권 수요 표시를 봅니다. 자, 대리권 수요 표시는 제가 본인이 상대방한테 표시한다 했죠. 반드시 상대방한테 해야 될까요?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을까요? 대리인을 통해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 거의 다 대리인에게 표시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본인이 상대방한테 직접 표시했으면 당연히 책임지겠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갑이 을에게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맡겼어요. 이 두 가지를 가져와서 우리 병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매매했으니까 소유권에선 등기해달라 했을 때 갑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나는 을에게 대리권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진짜 대리권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줬느냐 물어보니까 좋다는 겁니다. 그럼 너가 이 을에게 뭘 줬을 때는 요 두 개를 내놔줬죠? 요 을이 병에게 요걸 보여준 겁니다. 그럼 이 보여줬을 때는 병의 입장에서는 요걸 줬을 때는 이 사람에게 뭘 줬다? 대리권을 수행한 것으로 표시한 거로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누가 왜 이걸 줬느냐 이 말입니다. 줬으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행한 것으로만 믿었다. 따라서 책임지라. 이게 125조 책임이라니까. 대부분 그 서류를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대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딱 내보는데 에라 인감증명서를 한 통 딱 보여줍니다.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책에 나왔잖아. 단순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준 것은 어떤 대리권을 수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누가 인감증명서 한 통을 가져왔다. 그 사람이 대리라고 믿으면 돼? 안 돼? 그럼 보호 못 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인감증명서는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뭐 법정 대리는 적용되게 안 되게? 안 되죠. 법정 대리는 수권이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25조까지 먼저 한번 봅니다. 26번 표현 대리도 현명주의는 적용된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안 그러면 대리 문제가 안 생겨요. 다음에 유권대리 주장 가운데는 무권대리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번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이 된다. 다음 4번 사자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 했습니다. 5번 공법상 행위, 소송행위는 적용 안 됩니다. 여러분 공법행위는 상대방이 국가입니다. 국가는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런 거 적용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 107, 108, 109, 110조 여기 나오는 대리행위, 이거는 공법행위는 적용이 없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알았거나 알 수 있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없지. 없는 겁니다. 국가는 무조건 표시된 대로 효력을 인정해줍니다. 27번입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 관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대리권 수요 125조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수였다는 뜻을 표시했죠. 그 표시를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지 이 본인과 표현대리 사이에 어떤 법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27번에 1번 요게 두 번이나 출제된 겁니다. 125조에서 제일 어려운 문항이 요 문항입니다. 특별한 법률 관계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2번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기본 대리권은 종류를 불문한다 했습니다. 3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기본 대리권과 월권 행위는 반드시 동종 유사할 필요 없다. 5번 쭉 보면 복대리는 마지막 줄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항상 말하자면 딱 복대리 선임되고 나면 뭐와 같다? 대리인과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권대리, 표현대리 뭐 다 적용됩니다. 자기계약, 상방대리, 금지 다 적용돼요. 똑같습니다. 따라서 복대리도 표현대리가 적용되게 안 되게 됩니다. 다음에 28번을 보십시오. 28번은 사실상 좀 종합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29번을 보고 28번으로 넘어갑니다. 대리권 수요 26번을 먼저 보여.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는 대리권 또는 대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대리란 말 필요 없다 했죠. 총연락사무소, 지배인 이런 걸 쓰더라도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번 무권 대리는 그 통지에서 수여한 것으로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 된다. 이게 제가 안 했는데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 표시된 대리권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하게 되면 몇 조로 간다? 126조입니다. 항상 권한을 넘으면 126조로 갑니다. 3번 불특정 다수인에도 상관이 없다. 4번 상대방은 선의무가 실해두고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무효는 항상 누가 입증해야 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따라서 상대방이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다는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본인이 입증 책임집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은 법정 대리는 적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본인 입증 책임집니다. 자, 그러면 28번 종합 문제로 갑니다. 1번 단순한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대리권 부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의리가보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그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한 후 이를 병에게 이전 등기했다. 표현대리에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왜 적용되지 않을까요? 왜 이 2번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담보권 설정에 한 대리권을 받았으면서 병에게 뭐 했다고 상대방에게 이전 등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적용이 안 될까요? 이 말입니다. 유식한 말을 한번 하면 되는데 현명을 안 했습니다. 반드시 나는 갑의 대리인 의림이라고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자기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대리인 자신의 부동산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대리인 이름으로 등기한 후 이전 등기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는 갑의 대리인 의림이라고 현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 요약집 40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요약집 39페이지를 보세요. 39페이지. 제일 밑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기본 대리권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어야 된다 되어 있죠. 따라서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대리행위라는 현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행위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첫 번째 판례를 보세요. 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등기 서류를 이용하거나 위조해서 누구 명의로? 대리인 명의로 등기한 후 제3자에 양도했죠.
이럴 때는 표현들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 대리인과 거래한 게 아니고 그 부동산 소유자와 거래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표현들이 성립할 여지가 없죠. 2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담보권 설정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자신 명의로 맺었다고 등기한 후 제3자에게 다시 등기해줬잖아요. 상대방은 대리인으로 믿고서 거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문제 보십시오. 28번에 2번. 글씨 똑같잖아. 지금 담보권 설정 대리권만 받고 그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 전 등기한 후 글씨 똑같잖아요, 지금.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 됩니다. 자, 3번 기본 대리권에는 복대리도 포함된다. 무조건 일반 대리와 같아요. 4번 아까 했습니다. 다음에 5번 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가 성립되고 그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행위가 되면 다시 몇 조를 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만 맞습니다. 자, 이제 30번, 31번, 30번, 31번 요게 두 개가 다 뭐라고? 표현대리입니다. 그 앞에 있는 25번까지 하면 다 세 문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25번이니까 뭔가까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그래도 뭐가 많이 나온다? 126조가 많이 나옵니다. 126조 권한 넘은 표현대리. 요거는 갑이 을에게 이 아파트를 임대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분명히 임대에 관한 대리권이 있어 없어요? 있는데 요 을이 자기 앞으로 서류 등이 있는 것을 기화로 병에게 매매를 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상대방 병은 이 을에게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냥 본인은 이 매매에 대해서 뭐라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갑이 을에게 담보권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매매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병은 이 을에게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갑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정당한 이유란 결국 뭘 말한다? 선의 무과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월권 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권한을 넘거나 말거나 기본적으로 권한을 넘은 대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말하는 기본 대리권 혹은 기본적 대리권이 존재할 것,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항상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데 기본 대리권은 종류를 뭐라고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기만 하면 되지 무슨 대리인지 물어볼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종류를 불문합니다. 어떤 대리권이든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다음에 당연히 기본 대리권을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리행위를 해야 된다. 방금 말한 현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권한을 넘은 것과 기본 대리권은 동종유사할 필요는 없다. 다음에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게 판단식이죠. 언제 당시를 기준한다?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해야 됩니다. 대리행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대리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나중에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표현 대리인의 주관적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서도 아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요거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해야 된다는 거. 그 이야기입니다. 뭐 나머지는 표현들이 법정들이 임의들이 다 적용됩니다. 30번 봅니다. 자, 1번 보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복대리권도 포함된다. 되죠? 무조건 다 된다 했습니다. 기본 대리권은. 2번 일상가사 대리권도 되고 3번 등기 신청의 대리권과 같은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약간 기본 대리권 안 된다고는 틀린 겁니다. 자, 다음에 5번을 먼저 보세요. 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원인무효인 등기를 한 후, 이 말은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는 겁니다. 자기 명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알겠죠? 자기 것이라고 매각했으니까 현명을 안 했습니다. 적용 없습니다. 다음에 문제는 1000만 원 봅니다. 이걸 보세요. 이 갑이 을에게 3억, 이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저당권 설정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런데 이놈이 3억 저당권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병역에 저당권 등기해주고 피담보 체크 얼마 썼게? 3억 썼어요. 그럴 때 병이 감액에 3억 책임지라니까 갑은 뭐라 그러게? 나는 1억 채권, 1억 담보 설정할 대리금만 줬으니까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책임 안 되겠다. 그럼 병이 여러분 병 같은 몇 조를 주장해야 된다? 126조 표현대를 주장해야 되겠죠? 주장했어요. 그런데 병이 패소됐어요. 그럴 때 갑은 나는 책임 안 지니까 등기 말소해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 3억 의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책임 안 지죠? 그러나 기본 대리권 1억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대리권 있잖아요. 그럼 요 1억 범위 내에서는 본인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1억 변작이 전까지는 저당권 말소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3억에서는 무효지만 1억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저당권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기본 대리권 범위 내에서는 본인 책임을 집니다. 그게 4번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자, 다음에 31번입니다. 2번부터 먼저 봅니다. 사수를 써서 벌써 뭔가 찝찝하죠?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않고 벌써 여기서 틀려버렸어요.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기망해서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 정당한 이유는 선의무과실을 의미하는데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여기서 이제 문제되죠. 통설은 항상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그러는데 판례는 갑자기 126조에서만큼은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런다고?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유효는 누가 주장하게? 상대방이죠. 그래서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한다는 겁니다. 통설은 여전히 본인이라 그래요. 통설은 무효를 주장하는 본인이라 그러는데 판례만은 여기서 여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험에는 그냥 판례만 나오니까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는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 책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4번은 대리행위가 행해질 때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5번 또 별표하고 외워야 되겠죠.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그를 통해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다. 여전히 표현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합니다. 여러분 표현대리는 꼭 대리인이 직접 할 필요 없고 사자나 복대리인을 통해서 하더라도 똑같이 정된다 했습니다.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자가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더라도 역시 126조가 적용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리권 있다고 믿었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고 이 5번은 정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별표하고 기억하세요. 자, 1번입니다. 처가 남편 소유 부동산을 되어 있는데 부부간입니다. 그 남편 명의에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 부동산을 처가 매매를 한 겁니다. 자, 매매했을 경우 이게 본인에게 효과, 남편에게 효과 있냐 없냐인데 일단 부인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 없어요? 있죠. 부부간 일상 가사 대리권이란 기본 대리권이 하나 있다니까. 그럼 이 경우 매매하는 것은 일상 가사에 포함되게 안 되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대리권 범위를 넘는 행위를 했다니까. 그럴 때 그 상대방에게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때는 이 매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갑이 해외 유학 갔어요. 남편이. 유학 간 사이에 남편 명의에 된 토지를 부인이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유학비와 자녀의 양육비로 사용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이 돌아온 다음에 내 허락 없이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무효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럴 때는 이런 사정을 봤을 때는 이 을에게 부동산 처분에 관한 매매에 관한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되게 안 되게? 됩니다. 이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옆집 아저씨가 놀러 갔습니다.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묘하게 여러분 요 일상가사 대리권에 관해서는 사용처를 잘 물어봅니다. 그 사용처를 보고 판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 경우 하나 하고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입원한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해서 병원 치료비와 양육비로 사용했다. 믿을 만하게 안 하게? 인정해 줍니다. 그는 실제로 아까 옆집 아저씨와 놀러 간 케이스는 인정 안 해줬습니다.
그래 놀러가면 안 돼? 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처가 남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126조가 되기 위해서는 처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고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 정당한 사유를 볼 때 뭘 본다고? 사용처를 잘 봅니다. 사용처. 자, 고리까지입니다. 다음에 32번은 소멸홍으니까 기존에 있던 대리권이 소멸되고 소멸된 대리권 범위 내에 있어야 되죠. 벗어나면 다 몇 조다? 126조입니다. 자, 그럴 때 5번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대리권 소멸된 후 뭘 선임했다?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그래도 129조 적용되게 안 되게 됩니다. 항상 말하지만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복대리인을 선임했던 대리권 소멸된 후 복대리인을 선임했던 다 표현들이 성립합니다. 답은 4번이죠. 법정대리, 임의대리 다 적용됩니다. 자, 여기까지 표현대리. 다음에 종합 봅니다. 33번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 경우인데 몇 조냐 이제 보는 거죠. 1번은 표현대리 성립합니다. 몇 조 표현대리일까요?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자기 이름 사용하는 건 아까 명의피해라고 그랬습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입니다. 125조입니다. 2번은 표현대리 성립하게 안 하게? 안 합니다. 왜 안 한다고? 그렇죠. 자기 명의로 등기. 요만을 딱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명의로 등기. 땡 그러면 됩니다. 3번은 뭘까요? 129조입니다. 이사직 사임했으니까 대리권 없죠? 다음에 4번은 아까 했습니다. 126조. 복대리인을 통해서 하더라도 적용된다니까. 5번은 125조. 직함, 명칭 등 사용을 승낙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34번입니다. 표현대리에 관한 효과입니다. 본인은 대리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다음에 3번을 먼저 봅니다. 상대방 또는 표현대리 행위를 무건대리로서 처리할 수 있다. 자, 처리할 수 있게 없게. 여러분, 표현대리는 여전히 무건대리죠. 그럼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할 때만 문제된다니까.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으면 이거는 여전히 무슨 대리입니까? 무건대리니까 본인이 이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그 효과를 받고 싶으면 상대방은 이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죠. 그럼 본인이 그 효과를 받고 싶으면 뭘 할 수 있다? 추인하면 되는 거죠. 그럼 추인하면 구태여 병의 입장에서는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책임지겠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여전히 본인한테 가서 추인할 걸 말고요 최고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뭐 할 수 있고 최고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니까. 본인은 여전히 뭐 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다니까. 여전히 무건대리라니까. 따라서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할 때 문제되지. 주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뭐밖에 안 된다? 무건대리.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상대방은 뭐 할 수 있고 최고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은 뭐 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는 겁니다. 주장할 때 비로소 문제가 된다니까. 그래서 여전히 3번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무건대리로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외우세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최고 처리할 수 있고 본인은 추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건대리잖아 지금.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없다 그러면 죽일게요 가가. 4번 합격하더라도 내가 가서 죽일게요. 4번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은 주장 못한다. 다음에 표현대리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본인은 당연히 표현대리에게 불법이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가 되면 억울한 건 누가 억울합니까? 본인이죠. 대리권 없다는 거는 지금 대리인이 잘 알고 있다니까. 그건 제일 나쁜 놈은 대리인이죠.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당일 일본 같으면 묶은 표현대리인 가가지고 멱살 잡아야 된다, 안 잡아야 된다? 그렇죠. 바로 떼기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2번입니다. 표현대리도 무건대리에 속하므로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초장하지 않고 또 무건대리로서 처리되지 않고 곧바로 135조 책임 물을 수 있다. 들렸습니다. 자, 봐요. 지금 이 의뢰행위가 표현대리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모두 조장하지 않고 표현대리 조장하지 않고 또 자기행위도 처리하지 않고 바로 135조 누가 책임져라 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표현대리가 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짐으로써 상대방 보호는 충분하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무건대리 책임 묻는다는 것은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5조 책임 묻기 위해서는 뭐가 성립하지 않을 것?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것. 이게 요건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135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뭐가 되지 않을 것? 표현대리가 되지 않아야 돼요. 표현대리가 되면 135조 책임을 물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리에 관한 겁니다. 지금 대리는 두 문제는 항상 나오죠. 많으면 세 문제까지 나옵니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 보는 게 34문제를 풀었잖아요. 34번이니까 두 문제 나오면 여러분 거의 2배수, 20배수, 10배수 이상 풀은 겁니다. 15배수를 풀었잖아.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 전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것만 달달달 외우세요. 항상 여안에서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무효 취소 조건 기한 들어갑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